안녕하세요. 오늘은 그의 운명에 대한 아주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책을 읽고 이 책의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하고자 영상을 켜게 되었습니다. 일단 이 책은 유시민이라는 작가님이 쓰신 책이고 제가 평소에 좀 좋아하는 작가님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의 제목처럼 아주 자극적이죠. 하지만 내용은 자극적이기보다는 그냥 현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냥 이 책에서 나온 내용과 제 생각을 몇 마디 공유하고자 찍게 된 영상이고, 이 영상의 제목처럼 대통령의 부인이 세력인 나라, 이 영상을 딱 보시는 분들 중에 이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영부인이신 김건희 여사님의 이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이거는 이미 팩트죠. 이건 이미 팩트라고 이미 다 사실로 판명이 나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대통령의 부인이고 그리고 검찰총장의 부인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형을 집행하지 못한 그런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거의 뭐 어떠한 내가 지금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있고 어떠한 사견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저는 100% 팩트라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일단 중요한 거는 제가 이 영상의 내용을 좀 본론적으로 이야기하기에 앞서 이 책에 나온 내용 중에서 그런 내용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0명의 사람이 있다면은 3명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3명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4명은 사실 중용을 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딱히 당을 지지하지 않고 그때그때 선거에 따라서 선거 공약이나 뭐 그런 판세에 따라서 정당이 나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이 책에서 소개를 해줘요. 근데 그 4명 중에서 2명은 사실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고 나머지 2명은 이제 그때그때 달라지는 사람들인데, 사실 저는 그 10명 중에서 어느 한쪽에 속하는 그런 3명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냐 민주당을 지지하냐 이런 속하는 그런 정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왜냐면은 그냥 제 인생을 살기 바빴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 시간을 쏟다 보면은 사실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이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4명 중에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은 또 아니에요. 투표는 꾸준히 하고 있고, 그래서 그 4명 중에 투표를 하지 않는 사람이 아닌 그 2명에 속하고 있는데, 그래도 저는 보면은 꾸준히 민주당 쪽에 좀 투표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10명 중에 3명은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있고, 사실 이 책이 엄청나게 진짜 윤석열 대통령을 진짜 대놓고 와 진짜 우리나라 민주주의 많이 발전했다 이런 책이 세상에 나올 수 있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어떻게 한편으로 보면은 좀 국민들한테 총을 쐈던 나라에서 이런 책으로서 좀 지금 현 정권의 대통령의 가슴에 총을 쏠 수 있는 책이 진짜 현 시대에 출판될 수 있구나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 뿌듯했어요. 근데 하지만 저는 뭐 국민의힘을 엄청 뭐 혐오하지도 않고 뭐 그렇다고 민주당을 엄청 찬양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중용의 입장에서 그냥 대한민국에 사는 또 30대 한 청년으로서 좀 이 내용을 이야기해 볼까 해요. 저는 사실 그 10명 중에 3명에 속하지 않는 이유는 정보가 없고 제가 관심을 많이 안 가졌고 아직 세상에 그런 관심을 많이 안 가진 것도 있지만, 사실 저는 그런 이해관계 차이를 좀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 친한 친구 중에 경북에서 장사를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국민의힘을 지지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친구랑 이제 뭐 간단하게 차를 타고 가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그 친구는 이제 자영업을 하는 친구였고 저는 이제 프리랜서로 이제 서울에서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저는 그냥 정확히는 몰라도 그냥 이재명을 지지했지만, 그 친구 같은 경우는 그런 코로나 사태에서 그런 민주당이 보여준 그런 대처나 자영업자들을 죽이는 그런 대처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거에 대한 반대 공약을 가지고 온 윤석열 대통령을 많이 지지하는 게 타당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 의견을 좀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제 친한 친구 중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만약에 저는 제 소중한 사람이나 제 가족이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하면은 저는 그냥 동의하고 존중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살아오면서 느껴온 바로 정치란 그냥 그 사람의 이해관계나 가치관, 그 사람이 자라온 환경 이런 거에 따라서
나한테 이득이 되는 쪽으로 당연히 선택을 하는 게 인간의 전 본능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 본능과 본성을 비판하거나 너는 왜 이 사람을 응원해? 너는 왜 이 사람을 지지해? 너는 왜 내가 응원하는 팀을 응원하지 않아? 라는 거는 정말 무지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정당을 지지하든 저는 다 존중한다는 거를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저는 이제 이 책을 선택한 이유가 일단은 저희가 지금 그나마 좀 지지하는 정당은 이제 민주당이고, 또 이건 시간이 지나서 바뀔 수도 있어요. 민주당을 지지한다기보다는 민주당에 투표를 한 사람이고, 이 책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 같아요. 하지만 저같이 중용을 뜻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책이 너무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이 나와서 좀 이 책을 잘못 샀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왜냐면은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윤석열 대통령을 욕하는 책이에요. 하지만 제가 그래도 그걸 꾹꾹 참고 이 책을 잘 읽었다라고 생각한 이유는 그 욕하는 와중에 제가 몰랐던 사건들, 예를 들어서 조국 사태 들어보셨나요? 조국 사태와 지금 조국혁신당, 어떻게 보면 민주당의 스피노프 당이죠. 그 당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이유, 예를 들어서 저같이 중용에 위치하고 대한민국 정치에 관심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조국하면 뭐가 떠오르죠? 뭔가 그런 안 좋은 여론이 많아서 좀 퇴출됐던 사람인데 어떻게 다시 국회의원이 됐나, 이런 궁금증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그런 궁금증과 그런 것들을 다 좀 완벽히 해소해줬던 그런 책이라고 생각이 돼요.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유시민이라는 사람을 좋아하고, 이 사람을 좋아하는 이유는 이 사람의 정치적인 색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쓴 글과 이 사람의 가치관, 예를 들어서 죽을 때까지 배워야 된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지혜로운 게 아니라 나이가 들었는데 꾸준히 배우는 사람들만이 지혜로운 길을 걸을 수 있다, 이런 가치관이 너무 좋아서 저도 그런 노년을 맞이하고 싶어서 이 사람을 좀 좋아해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이제 이 영상의 본론, 이제 제목으로 돌아오면은 대통령의 부인이 주가 조작의 주범, 이제 세력인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근데 참 가슴 아프죠. 어떻게 보면 참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일단은 제가 그리스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저도 주식 투자를 하는데 한때 이제 해운 업종에 관련된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 하면 가장 유명한 게 사실 해운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의 해운업을 하면서 느낀 게 정말 이런 민주주의의 성향도, 대한민국도 최근에 이제 전 세계적으로 발표하는 민주주의의 그런 퍼센테이지, 이 나라가 어느 정도 민주주의화로 제대로 돌아가고 있냐, 이런 수치를 나타낸 거에서 최하위를 기록했다고 해요. 근데 그리스도 여기에 한몫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이 책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를 망하게 한 거고 환율을 올라가게 한 주범이다 했을 때 처음에는 좀 부정적인 편향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이 책은 국민의힘, 그러니까 지금 현 대통령을 엄청 욕하는 책이지만 저는 중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편향되지 않은 사고로 책을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데 처음에는 그게 납득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는 경제 경영에 대해서 좀 많은 서적을 읽었고 좀 많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약소국이고 어쩔 수 없이 미국이라는 국가를 사대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금리 결정권이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많이 힘이 약하다라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이 세계적인 정세 때문에 그렇게 된 것에 대한 부정 편향이 좀 있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사실 어느 정도 그게 납득이 됐어요. 근데 그게 납득이 된 이유가 이 책에서 그걸 저한테 납득시켰냐가 아니라 제가 주식 투자나 이런 경제 경영 공부를 하면서 납득됐던 부분들이 다시 저를 이해시키면서 납득을 시켜줬어요. 이유는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그리스란 나라도 대한민국이랑 비슷하게 민주주의이긴 하지만 이 나라가 지금 얼마만큼 민주적이게 통치되고 있나, 이런 수치를 통계내봤을 때 최하위권에 속하는 나라예요. 근데 이런 나라들의 특징이 있어요. 간단하게 그냥 금융시장, 그러니까 주식을 바라보면 돼요. 토스증권에서 이제 그리스 관련된 해운 회사에 대해서 제가 글을 몇 번 남긴 적이 있는데, 일단은 대한민국과 그리스, 그러니까 민주주의적인 그런 성향이 낮은 나라들의 특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문어발식 그런 스핀오프, 그리고 주주의 가치를 훼손시키는 그런 행위를 정말 서스럼 없이 많이 해요. 이 말은 뭐냐면은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왜 대통령의 그런 불신, 대통령의 부인이 세력인 나라가 왜 환율이 오르고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투자를 하지 않는 이유와 저는 정말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봐요. 여러분들 좀 다 아시겠지만 저는 가장 제가 읽은 주식 서적 중에서 어떻게 보면은 좋은 영향, 주식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많이 심어준 책은 거인의 어깨라는 책이에요. 이건 홍진채 저자가 쓴 책인데 거인의 어깨 원투가 있는데 뭐 여기에는 워렌 버핏이나 뭐 피터 린치, 그 다음에 피셔, 뭐 이런 사람들, 그레이엄, 벤저민 그레이엄 이런 사람들의 가치관으로 투자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이미 주식 투자를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은 뭐 여러 가지 성향이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 철학은 뭐 추세를 따르는 추종하는 투자도 아니고 그냥 경영진을 믿는 투자예요. 그러면 대한민국의 경영진은 누구죠? 뭐 국회의원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CEO, 대한민국의 CEO는 대통령이에요. 근데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대통령의 최측근, 그러니까 방송에도 많이 노출되고 어떻게 보면 가장 핫한,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여성일 수도 있는 그런 대한민국의 영부인이 주가 조작에 연루된 사건이 그냥 팩트로 증명이 났는데 이걸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은 과연 이 회사에 내 돈을, 사실 주식이라는 건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행위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외국인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 회사의 CEO의 부인이라면 그냥 사실 대한민국 법상 부부가 된다는 건 하나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이 둘은 하나라고 보면 되거든요. 가치관도 일맥상통할 것이고. 근데 이 사람이 주가 조작에 연루가 됐고 혐의가 있다는 게 100% 확실시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대통령의 부인이고 검찰총장의 부인이었기 때문에 처벌하지 않았다 라는 기사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외국인이라면 대한민국에 투자를 하고 싶을까요? 저는 절대로 안 할 것 같아요. 제가 그리스 해운 회사에 투자를 하면서 깨달은 점이 뭐냐면은 회사의 뭐 퍼나 뭐 경영 실적이나 뭐 이득, 이 회사가 부채가 얼마 있고 돈이 얼마 있는지도 물론 중요해요. ROE도 중요하고 물론 중요한데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이라는 걸 느꼈어요.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게 돈을 쫓는 게 아니라 사람의 가치나 사람을 보고 투자를 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걸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 해운 회사 주식들을 투자하면서 물론 결론적으로 수익을 냈지만 저는 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다시는 이제 그리스 쪽 회사들은 쳐다도 보지 않는 이유가 그리스라는 나라의 그런 수준이에요. 이 나라가 나스닥에 상장을 하더라도 이 나라 회사들이 주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사실 이게 국가로 대비해보면 좀 뻔해요. 국가의 CEO는 대통령이고 이 대통령이 주주, 국민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은 사실 그 기업에 내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냐 없냐를 바라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총선도 사실 결과가 뻔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런 대중들이 사실 코스피나 코스닥에 투자하는 것보다 나스닥, 미국 주식에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 이유는 대중들이 그만큼 자본의 증식에 관심이 많고 본인의 미래를 많이 지금 설계하고 있는데 그 회사의 CEO를 봤을 때 절대 대한민국에 투자할 그런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간단해요. 지금 대통령이 나와서 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나라 주가를 올리겠다. 그래서 뭐 기업의 상속세나 이런 거 다 폐지하고 그래서 기업이 주주 환원을 좀 세금에 대한 그런 제한이나 이런 거 없이 좀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걸 볼 때마다 이질감이 들어요. 그 말을 저희가 순전히 믿으려면은 약간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나는 청렴하고 나는 아주 훌륭한 사람이야. 하는데 내 가족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에 대해서 가끔이 얘기하지 않는 그런 가장의 모습이 보여요. 이거는 참 아이러니하죠. 어떻게 보면은 물론 제 가족의 행위가 그 사람의 무조건 잘못이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뭐 이명박이 노무현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죽인 거나 다름없는 그 사건을 돌이켜 봐도 그 가족의 행위가 무조건적이게 그냥 저희가 대중매체로 1차원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그 가족이 무조건 잘못이다라고 바라볼 수는 없어요.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그런 김건희 여사의 그런 주가 조작 행위도 어떻게 보면 제가 바라보는 게 편향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사실 저는 그렇게는 얘기 못할 것 같아요. 내 가장 최측근이 그런 사건이 있었다면은
그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등한시하고 좀 대중들 앞에서는 그 사람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우리나라 뭐 주가 너무 저평가돼 있다. 이걸 내가 임기 동안 엄청 끌어올리겠다. 근데 사실 대중들은 저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대중들이 무지하지 않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왜냐하면 어떻죠? 실제로 대통령이 나와서 그런 말을 하고 해도 엄청나게 주가 병을 많이 못 하잖아요. 기업들도 엄청나게 발빠르게 움직이지 못하고. 근데 그 이유는 당연하다고 봐요. 이미 전 세계에도 요즘 사실 SNS나 유튜브 이런 게 너무 많이 발달돼 있어서 우리나라의 일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전 세계에 있는 일들을 저희가 바로바로 순식간에 그냥 거의 시차 없이 바로바로 그런 정보를 받아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정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대통령의 부인이 세력이에요. 그냥 저희가 세력을 뭐라고 하죠? 그러니까 정말 큰 자본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그런 주가를 본인들의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집단을 저희가 세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대통령의 부인이 세력인데 과연 저희가 어떤 투자를 할 때 여러분들은 물론 세력을 추종하면서 세력의 그런 생각을 읽으면서 투자를 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그런 식으로 돈을 버시는 분들도 결론적으로 나중에는 다른 좀 그런 생각을 없앨 수 있는 투자 쪽으로 그 부를 바꾸는 경우, 그 부의 흐름을 바꾸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어요. 그렇다는 건 뭐죠? 결국 주식이라는 거는 제가 그냥 맘 편히 이 회사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정말 이 회사를 운영하는 수장이 정말 갑자기 뇌에 전두엽이 다쳐서 이상한 짓을 하지 않는 이상 그냥 나는 이 회사의 수장을 믿고 투자하겠다라는 게 기본 철칙이에요. 그렇게 해야지만 제가 그런 등락이나 이런 거를 다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통령인 수장이 이미 앞과 뒤에 그런 행동과 그런 게 다른데 누가 대한민국을 믿고 투자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저한테 던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 또한 지금 사실 딱히 뭐 증시에 뭐 하방 압력이 많이 없을 것 같은 분위기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주식에 딱히 손이 안 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금 사실 미국 주식에 투자를 저는 이미 한 자산의 20% 정도 들어가 있어서 수익을 보고 있지만 사실 지금 이런 흐름 때문에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커지는 거거든요. 환율도 높고. 그래서 저는 환율에 대해서도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흐름이 바뀌게 되면 환차 손과 그 다음에 미국 주식의 하락과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올 수 있는 가장 큰 리스크의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물론 저의 자신은 하수라고 생각하고 뭐 저보다 더 훌륭한 분들이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뭐 투자의 선택은 개인의 몫이지만 저는 일단 그런 식으로 관점을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사실 결론을 내리자면은 저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이 책에서도 오늘은 제가 좀 하고 싶은 이야기 위주로 많이 한 것 같고 이 책에서 정말 그런 민주당 관점에서 지금 현 국민들의 관점에서 그냥 현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약간 비난하는 그런 내용이 정말 많이 나왔고 저는 제가 평소에 모르고 있던 부분과 좀 1차원적인 부분밖에 인지하고 있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공부가 됐었고 그래서 재미있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서 그럼 현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미래에 대해서 두 가지 해안을 좀 내렸는데 이것만 공유하고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뭐 탄핵 관련 제가 최근에 마지막으로 본 기사에서 탄핵 관련된 청원에 100만 명 이상이 뭐 동의했다 이런 기사를 봤는데 사실 이 유시민 저자도 지금 현 대통령이 물러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가장 우선적인 해결안은 사임을 권하고 있고 근데 이 사임이 이 사람이 사임할 수밖에 없어서 사임하는 그런 게 아니라 본인이 빨리 깨닫고 아 내가 물러나는 게 맞겠다라는 사임을 권하고는 있지만 사실 이 대통령도 이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라오느라 엄청난 고생과 희생을 겪었을 텐데 쉽게 사임이라는 선택을 하긴 뭐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한 게 두 가지인데 일단 첫 번째는 탄핵 관련 여론조사에 적극 참여해 줄 거를 좀 저희한테 권장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책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누군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는 말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 유시민이라는 저자가 책을 정말 많이 읽고 끊임없이 배우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의 글을 썼다는 건 정말 지금 답답하고 이분은 이제 65세, 그러니까 환갑이 넘으신 나이시기 때문에 사실 세상에 무력이나 그런 것보다는 사실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지고 본인이 원하는 방향성으로 가는 그런 그림을 보고 눈을 감는 걸 원하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대중들한테 탄핵 관련 여론조사에 대한 좀 적극 참여를 해달라고 좀 부탁을 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닉슨 대통령 도청 사건 혹시 아시나요? 저도 이 책을 보고 좀 제대로 알게 됐는데, 닉슨 대통령이 사실 미국의 대통령인데 사임을 한 대통령이에요. 근데 이 사임을 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이 사임을 하려면은 그에 따른 이해관계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미국이랑 우리나라에 대한 탄핵 제도가 좀 달라요. 예를 들어서 미국은 야당의 의원들이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은 탄핵을 어느 정도 그런 결의시킬 수 있고, 우리나라는 야당이 탄핵을 결의하더라도 하나가 남았어요. 그 하나가 남은 게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결의를 해줘야 돼요. 하지만 이제 박근혜 대통령 때도 사실 누가 봐도 이 사람이 탄핵될 게 뻔했지만 본인이 사임하지 않은 이유가 헌법재판소에서 나를 탄핵시키지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다고 해요.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판결하는 모든 판사들을 박근혜 대통령이 뽑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론이 너무 강력해서 탄핵을 진행시켰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이 탄핵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사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실제로 본인이 사임할 가능성이 낮은 이유는 이 사람이 사임을 하던 안 하던 이거에 따른 결과가 크게 달라질 이유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유시민 저자가 이야기하는 두 번째 사항은 논리 프로시콰이라고, 이건 이제 미국에는 있는 제도인데 항구적 불기소 특별 사면이에요. 그러니까 현직 대통령이 이런 것들을 다 인정하고 사임을 했을 시 그 다음 여권, 그러니까 그 다음 대통령이 이 전직 대통령한테 논리 프로시콰이를 제공해주는 그런 법안이 있어요. 실제로 이거를 이제 항구적 불기소 특별사면, 저도 전문 용어라 정확히는 모르는데 쉽게 이야기하면은 이 대통령이 저질렀던 법들을 사면해 주는 거예요. 이 전직 대통령이 만약에 사임을 한다면은 이 대통령에 있었던 의혹들이나 그런 실질적인 뭐 기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범죄들을 사면해주는 사건이에요. 근데 사실 저도 처음에 이 말을 듣고 근데 그게 말이 되나? 이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러서 뭐 탄핵시켜야 되거나 사임시켜야 된다면 무조건 깜빵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확실히 사람은 책을 읽고 관점을 넓혀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이 책을 읽고 많이 했던 게, 이 유시민 작가가 쓴 말 중에 그런 두 가지 문구가 생각이 나요. 첫 번째는 이제 대통령을 탄핵시킨다는 거는 사실 누군가를 깜빵을 보낸다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지 못했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문제가 이렇게 수면 위로 오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를 잠재울 만한 새로운 사람을 구하는 게 사실 탄핵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 사실 대통령을 누가 뽑았죠? 대통령은 이 주권자인 국민이 뽑은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주권자인 국민이 후임 대통령을 통해 자기 자신을 사면하는 것이라는 말을 해요. 근데 사실 저는 이런 관점으로 탄핵이나 이런 걸 바라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난 아직 많이 부족하구나, 내 시야가 많이 좁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사실 대통령을 사면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저 나쁜 놈이 저지른 죄를 왜 봐줘야 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말을 해요. 이재명이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하면은 윤석열을 응징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말을 이 책에서 나오는데, 이 말의 뜻은 그래요. 좀 현명한 사람들은 사실 본인한테 해를 끼친 사람들한테 복수하려고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내가 지금 삶의 방향이나 가치관을 추구하고자 살아가려는 목적이 더 강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 지금 주권자인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고, 저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뽑지 않았지만 결론적으로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뽑지 않았다 그래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제 삶에 도움이 되나요? 미래가 바뀌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결국 제가 뽑지 않은 사람이어도 대통령이 됐지만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지만 대통령을 제가 뽑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이 대통령에 대한 결과는 사실 모든 국민이 같이 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책에서 나온 내용인 주권자인 국민이 후임 대통령을 통해 자기 자신을 사면하는 것, 저는 이 말에서 좀 많은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 멘트를 좀 여러분들과 공유하면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티셔츠가 대한민국 해병이 입는 티셔츠예요. 저는 실제로 해경을 나온 사람이 아니고 저는 의경을 나온 사람인데, 제 여자친구의 이제 남동생이 그런 최해병 관련된 사건에 실제로 같은 부대 소속에 근무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으면서, 사실 원래 제가 초반에는 이런 해병대 군인 티셔츠를 입고 많이 영상을 찍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런 제가 요즘 많이 입고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 그런 검은색 티가 깔끔하니 이쁘다 해서
요즘 그걸 많이 입고 찍고 있었는데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찍을 때는 꼭 이 해병대 티셔츠를 입고 영상을 촬영해야겠다라는 뜻도 이미 제가 뭐 부연 설명을 하지 않아도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